집. 어머니도 집에 가서 쉬시지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저 혼자 지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집 들어오면 준우 생각도 날 테고. 그럼 너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젊은 나이에 배우자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난 이미 경험을 해봤잖니. 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 나이가 40이었어. 지금 네 나이가 35이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은 거나 다름없지. 그때 장례 끝내고 어린 준우 데리고 집에 들어오니깐 그렇게 남편 빈자리가 느껴질 수가 없더라. 사람이 그때 확 무너지더라고. 너도 그럴 것 같아서 당분간 내가 여기 있어 주마. 우리 슬퍼도 같이 슬퍼하자꾸나. 너도 자식 잃은 엄마 아니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 혼자 집에 들어오기 너무 겁났어요. 남편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배어있는데. 6개월 전부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남편이랑도 남편이 죽어도 나는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되네요. 막상 남편 죽었다고 하니까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실감이 안 나고 남편 유골을 봤는데도 다른 사람 유골인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도 당장 저 안방문 열고 남편이 이제 왔냐고 환하게 웃어줄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어쩌면 좋죠? 남편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산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나도 네 시아버지 보내고 나서 준우랑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당장 준우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뒤에는 대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뭐든 닥치고 하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차츰 잊어지더라. 넌 나보다 더 똑똑하잖니.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았고 하니까 당분간 일에 집중하거라.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나는 네가 우리 준호 그리워하느라 아까운 젊음 날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 그나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리고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남편 제가 더 잘 살폈으면 일찍 병 있는 거 알았을 테고 그럼 일찍 치료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하느라 남편 건강에 무관심해서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내가 준우를 약하게 낳은 거지. 준우 임신했을 때 내가 잘 못 먹었거든.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너무 독하게 시켜서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가 준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참 약했어. 조금만 춥게 자도 금세 독감에 걸리고 유행한다는 병은 다 걸리고 그래서 준우가 그런 모수병에 걸렸나 보다. 내가 엄마로서 신경을 더 써야 됐는데 미안하구나. 아휴, 이렇게 착하고 이쁜 날 과부를 만들었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꼬.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그런 환경에서도 어머니가 남편 잘 키워내셨잖아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남편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학비 대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로 충분하죠. 제가 배우자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주 체하고 토하고 입맛 없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대장암 전조 증상이라는 걸 왜 몰랐나 싶어요. 아무리 독한 병이라도 초기 증상은 눈치 못 채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 암 걸린지도 모르고 열심히 남의 병 고쳐주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니?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너 괜찮을 때까지 당분간 내가 너 보살필 테니까 밥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집안일 다 하마. 어머니도 마음 안 좋으실 텐데 어떻게 그래요? 네가 시집 올 때 그랬잖니. 날 친엄마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고된 시집살이를 버틴 끝에 며느리를 얻어서 그런가? 그 말이 참 안쓰럽더라고. 그동안 엄마 일찍 여의고 어찌 살았을까 싶어서 가엾기도 하더라고.
그때 다짐했지. 난 우리 시어머니와 다르게 내 며느리 딸처럼 아끼며 살겠다고. 원래 엄마는 말이야. 자식이 상심해 있을 때 옆에서 보살펴주고 언제든 기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너부터 챙기렴. 당장 내일 모레 회사 출근한다며. 그 꼴로 갈 순 없잖니. 정말 어머니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분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서로 부둥키 안으며 앞으로 이 세월 버텨보자. 네, 꼭 그렇게 해요. 일주일 후, 집.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하루 종일 고생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더니. 내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두부조림이랑 불고기 해놨다. 얼른 와서 먹자꾸나. 날도 더운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안 차려주셔도 돼요, 어머니. 아유,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 회사 일은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과장으로 승진도 했는데 무슨 신입사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해? 요즘은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래야 하기도 하고요. 요즘 회사가 정신이 없네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난리라.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일 엄청 하고 돌아왔는데 집까지 텅 비어있으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도 오래 있진 않으마. 너도 불편할 테니. 그리고 맞다. 그때 할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하고 있니? 갑자기 너한테 떨어져서 너도 어쩔 줄 모른다고 했잖아. 그거요? 그때 한창 남편 병이 악화됐을 때라 일단 바다는 났죠. 그 뒤로 남편 장례식장에 온 친척분들께는 왜 내가 뒤늦게 유산을 받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요. 할아버지 유산을 관리하고 있던 분이 할아버지 재산을 들고 잠적하는 바람에 한동안 그 사람 잡는다고 난리였다가 그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네요. 다행히 재산은 그대로라서 뒤늦게라도 할아버지 유서대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저와 아버지한테 전 재산을 주는 걸로 쓰여 있었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결국 제가 다 받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친척분들도 받아야 될 거 받은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했어요. 그랬구나. 참 소설 같은 상황이네. 그 재산이 꽤 되지? 할아버지가 꽤 자산가라고 했잖아? 말년에 사업이 좀 안 좋게 돼서 제가 받은 건 한 15억 정도예요. 그래도 큰 돈이죠. 그지, 큰 돈이지. 나중에 목돈 들어갈 때 쓰면 되겠구나. 제가 목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돈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래도 기적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살면 이 돈으로 공기 좋은 데로 내려가서 이쁜 집 짓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남편 꿈이기도 했었거든요. 남편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 소원 이뤄줄 걸 그랬어요. 회사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남편 꿈도 못 이뤄줬는지 결국 시골 근처에도 못 가보고 딱딱한 침대 위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이 잘못 없다니까. 준우는 아마 지금쯤 천국 가서 그 꿈 이뤘을 게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갑자기 유산은 왜요? 그냥 오늘 본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유산 갖고 서로 싸우더라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네가 할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다는 게 불현듯 생각나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왜 소중한 가족들끼리 겨우 돈 가지고 싸우는 줄 모르겠다니까. 돈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일주일 후 시댁. 아유, 집 오랜만에 오네. 너도 나 데려다 주느라 고생 많았다. 솔직히 어머니 벌써 집에 간다고 하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도 원래 하시던 생활이 있으니까요. 자주 놀러 올게요, 어머니. 그래, 혹이라도 준우 생각나서 마음 물적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네, 그럴게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치 남편 유품 정리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였음 손도 못 댔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건 같이 해야 덜 괴로운 법이지. 그럼 조심히 들어가거라. 차 조심하고. 에휴, 내일이 일요일이었으면 자고 가라고 했을 텐데 내일이 월요일이라 바로 출근해야 되니 더 있으라고도 못하겠네. 피곤해서 어쩌니? 괜찮아요. 저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걸요? 그럼 집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직후 차 안. 이제 정말 혼자 그 집에 살아야 되네. 그래도 어머니가 있어서 남편 빈자리가 덜 느껴졌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보고 같이 살아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나도 잘 견뎌내야겠지. 여보,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난 아직도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 왜 꿈에라도 나타나주질 않는 거야?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더라도 한 번만 나타나주면 안 될까? 이러다 당신 얼굴 까먹으면 어떡해. 나한텐 당신뿐인데. 3개월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냥 와도 된다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생신인데.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니까 왜 집에서 먹자고 하셨어요? 나 바깥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괜히 돈만 많이 쓰고. 내가 대충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밥 먹자꾸나. 어머니가 생신상을 차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만들려고 장까지 봤는데. 일도 많은 애가 무슨 생신상까지 차린다고 그래. 남들이 들으면 욕해. 장방고는 냉장고에 넣어줘. 내가 재료 갖고 나중에 맛있게 해 먹으마. 어머니도 참. 그럼 선물부터 받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선물까지 사왔어?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어머, 이게 뭐야? 모자 아니야? 내가 이런 모자 필요했던 건 어떻게 알고? 미용실 집 아주머니가 요새 이런 모자를 많이 쓰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맨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나오냐니까 요즘 이 모자가 유행이라고 딸이 사줬다고 하더라고. 그러셨구나. 맞아요. 요즘 유행이에요. 햇볕도 잘 가려주고 디자인도 이뻐서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나도 이제 자랑해야겠다. 어찌나 딸 자랑을 많이 하던지. 애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하긴 요즘 결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비혼 어쩌고 해도 결혼할 사람들은 또 결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할 여건이 되면 하는 게 좋지. 또 같이 살면서 서로 어려움 메꿔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 저기, 연진이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재혼 생각 없어요. 젊디 젊은 애가 왜 재혼 생각이 없어? 깜짝아. 어머니, 왜 호통을 치시고 그러세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그래야 준우도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지. 너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청승 떨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나도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게다가 넌 내가 딸처럼 아끼는데 평생 죽은 남편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러라고 하겠어. 그래도 어머니, 아직 3달밖에 안 지났는걸요? 재혼하더라도 나중에 해야죠. 지금은 아니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자리를 마련하든가 해야지. 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진짜 생각 없어요. 자리 나가보면 또 없던 생각도 생겨. 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잘 나가는 방송 작가라고 하던데. 작가들 잘 나가면 돈 많이 받는 거 알지? 게다가 성격도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어. 매번 아침에 산책 갈 때마다 만나는 청년인데 보면 볼수록 참 괜찮더라고. 이혼 경력이 있긴 한데 짧게 신혼살림 하다가 성격 문제로 헤어진 거래. 나이도 나보다 2살 많고. 어때? 괜찮지? 전 아직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러다가 너 평생 과부로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마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나처럼 했을 거다.
그러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리 마련하면 만나보렴. 당장 재혼하는 것도 아니잖니? 친구처럼 만나다가 맘 맞으면 재혼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정말 전 괜찮은데. 단말 말고 내 말 들어라.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뭐 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니? 없잖아. 그만큼 나도 간절하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아, 그래. 생일 선물이 셈 치자꾸나. 나는 네가 이렇게 선물 사오는 것도 고맙지만 번듯한 사람이랑 다시 행복하게 살림꾸리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니 한번 만나봐라. 알겠지? 어머니도 참. 일단 만나보긴 할게요. 그치만 마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럼 나도 그건 알지. 근데 아마 마음에 들 거다.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틀 후 카페. 남편 죽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자리 나와도 괜찮나 모르겠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마련한 자리니까 할 도리만 하고 나오자. 저쪽에서도 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 혹시 연진 씨? 네, 안녕하세요. 상호 씨죠? 예, 아주머니 통해서 이렇게 소개팅도 하게 되고 영광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선 마음 안 좋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통해서 대략적인 사연은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하도 재촉하셔서 나와보긴 했는데 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면서 상우 씨 만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거절하려다가 아주머니가 예전부터 며느리 자랑하던 게 눈에 밟혀서 오게 됐어요. 그런대로 참 선하고 인상이 좋으세요. 남편분도 연진 씨 혼자 두고 떠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작가분이라 그런지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병이라 할 수 있죠. 그래도 작가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쓰는 거라 은근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좋답니다. 어떤 분은 작가는 거의 심리치료사나 다름없다고 그러던데. 물론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연진 씨 이야기는 어디에도 쓰지 않기로 약속할 테니 앞으로 남편분 그립거나 마음이 힘들 땐 저랑 많이 얘기해요. 그럼 저랑 계속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아직 남편 떠나보낸 지도 얼마 안 됐고 남편 있지도 못해서요. 알아요. 저도 연진 씨한테 감정 강요할 생각 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요. 저도 혼자 일하는 직업이라 유료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저랑 얘기하는 게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됐어요. 저도 당장 서두를 생각은 없고 연애나 재혼 생각이 그렇게 간절한 것도 아니어서 연진 씨랑 같은 입장이라고 여기면 돼요. 아주머니가 신경 써서 마련한 자리니까 저희 우선 친하게 지내봐요. 서로 만날 생각 없다고 바로 헤어졌다고 하면 아주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또 마음이 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술 한잔 하러 갈까요? 친해지긴 그만한 방법도 없죠. 네, 그렇게 해요. 다음 날 사무실. 어제 잘 들어가냐고 문자까지 보내셨네. 이게 뭐야? 커피 쿠폰도 보내셨네? 어제 생각보다 늦게 들어가서 피곤할까봐 보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참 성격이 자상하시네. 남편도 연애할 때 이런 거 살뜰히 챙겼는데 말도 은근 잘 통했고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도 잘 알아채주고 어머니 말대로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여보, 서운하지? 나도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나도 외로웠나 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별 얘기를 다 했네. 어머니한테 전화 오네? 여보세요? 연진아. 점심시간이라 통화 괜찮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밥은 먹었니? 네. 안 그래도 먹고 사무실 막 도착했거든요.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했지. 어제는 잘 만났어? 아침에 약수터에서 만났는데 얘기 잘했다고 하던데.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일 자부심도 있어 보이고 마음씨도 착하시고요. 내가 뭐랬니? 정말 괜찮다고 했지. 앞으로도 만나기로 약속했다던데. 맞지? 네, 일단 친구로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래,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법이지. 나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래도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난 안심이 된다. 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럼 들어가거라. 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네. 괜히 잘 만나고 왔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는데 정말 날 딸처럼 생각하시나 봐.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하면 아무리 본인이 소개시켜줬다 하더라도 씁쓸함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3달 후 차 안. 많이 떨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되고. 아주머니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그래도 결혼을 너무 서둘렀나 싶어서. 나도 그게 걸리긴 해. 다른 데 같았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연진이 네가 갑자기 해외로 발령 나기도 했고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는데 그냥 보낼 수 없는데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가 갑자기 나 재혼하고 해외 가서 3년 넘게 산다고 하면 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 서운해하시려나 싶고. 물론 서운해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연락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나도 많이 신경 쓸게. 우리 둘을 이어주신 분이잖아. 알았어. 1시간 후 시댁. 아유, 너무 잘 됐다. 그래,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했어. 더군다나 해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됐는데 옆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지. 난 네가 진작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랬잖니. 오죽했으면 아들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도 너한테 재혼 얘기를 꺼냈겠어? 정말 축하한다. 그럼 결혼식을 빨리 해야겠네. 내년 초에 해외로 가려면.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식장 몇 군데는 자리가 났더라고요. 다행이네. 요즘 식장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잘 됐다, 연진아. 나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한다. 제가 연진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세요. 네, 고마워.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이제 새 가족도 생겼는데 나한테 너무 연락 자주 하거나 찾아오지 않아도 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전 어머니 제 친어머니로 여기고 살았는걸요? 그래도 이쪽 어머니가 아시면 괜히 신경이 쓰이니까. 아주머니 모르셨구나.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려고요. 아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몰랐네. 그럼 혼주석은 누가 앉아야 되나? 그냥 친척분들한테 부탁해야죠. 어머닌 제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주셔야죠. 그래 주실 거죠? 그래도 돼? 나도 그러곤 싶은데 그래도 새 출발하는 자리인데 내가 방해될까 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닌 제 친어머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그래, 알았어. 아마 준우도 참 좋아할 게다. 인지야 마음이 놓이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결혼 서두르는 게 한편으로 남편에게 미안하고 그러네요. 분명 좋아할 거야.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네 행복을 바랬으니까. 그래,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준우 씨 보러 자주 가자. 나도 인사드려야지. 아무튼 이렇게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행복하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알았지? 네, 그럴게요. 1시간 후 차 안. 그래도 어머니가 기뻐해 주셔서 다행이야. 혹시라도 서운한 티 내시면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잖아. 아주머님 그러실 분 같았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리면 되지. 나도 장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실게. 고마워 정말. 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집 구하는 거 말이야. 마침 아는 사람이 태국에 살아서 거기 부동산을 잘 알거든. 한 1억만 줘도 2층짜리 전원주택을 구할 수 있겠던데? 그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 마당도 되게 넓더라고. 태국 집값 싸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저렴하구나.
물론 인테리어 새로 하고 가구하고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지. 회사에 굳이 주거 신청 안 해도 되겠던데? 또 회사에서 구해주는 집은 둘이 살기엔 좁다며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아무래도 오래 살 거라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지인한테 부탁해볼게. 나한테 돈 입금해줄래? 그럼 내가 지인이랑 얘기해서 구해볼게. 너는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줄래? 그럼 고맙지. 알았어. 내일 중으로 입금해줘. 미안. 원래 내가 집 구하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하느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원고료 받는 대로 대출 갚는 데 써서 마땅한 목돈이 없네. 아이 괜찮아. 나 때문에 해외 나가서 사는 건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빠 집에서 살기로 했잖아. 오빠 집도 신혼집 하기에 충분하잖아. 그래도 어쨌든 복잡한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일에만 집중해. 다행히 지금 작품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오빠가 방송 작가라고 하니까 다 무슨 작품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와이프 될 사람이 뭐 그러냐고 웃던데. 진짜 나한테도 얘기 못 해줘? 말했잖아. 내가 못 썼는지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으면 다음화 쓰거나 다음 작품 준비할 때 내가 신경이 쓰여서 못 쓴다고. 양해 좀 해줘. 물론 이해는 하지. 그냥 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서 그랬어. 그래도 오빠가 그런 생각이면 말 안 해줘도 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괜찮을 때 말해줄게. 그날 밤, 집. 여보, 이제 이 집도 올해가 마지막이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해외로 떠나 생활한다 해서 많이 서운한 건 아니지? 당신한텐 늘 미안해. 그래도 나 정말 잘 살게. 그러니 당신도 하늘나라에서 나보다 더 이쁘고 좋은 여자 만나? 그러다가 나 죽으면 그때 같이 인사하자. 여보, 늘 보고 싶어. 직후, 꿈. 여보, 일어나봐, 얼른. 어, 여보? 여보가 여긴 어떻게? 여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그 여자랑도 당장 연 끊어야 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결혼하는 게 싫어서 그래?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데? 내 엄마. 그 여잔데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 남자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다 당신 재산 탐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연 끊어. 내 말 무조건 새겨들어야 돼.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네가 그 인간들한테 당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온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잘 알아봐. 그럼 당신만 믿을게. 여보,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디가 여보? 여보! 직후 집. 여보? 꿈이었네. 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어머니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니. 다 내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라니. 무슨 꿈이 이래. 그냥 악몽인가. 악몽이라고 하긴 너무 생생한데. 그렇게 내 꿈에 안 나타나던 사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한데.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왜 돈 입금 안 해? 선배한테 우선 중개료부터 입금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왜 미뤄? 무슨 일 있어? 그게 회사에서 어쩌면 가정집을 준비해 줄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그래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소액이라도 주면 안 돼? 소액이라니? 한 300만 원 정도? 사실 선배한테 돈을 먼저 줬거든, 중개료 명목으로. 근데 난 오늘 당신한테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카드값으로 빠져나갈 돈을 준 거라서 오늘이 카드 납부일인데 일단 그 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까? 중개료로 300만 원을 줬다고? 그리고 300만 원도 여윳돈이 없단 말이야? 말했잖아, 요즘 돈 빠듯하다고. 작품 구상할 때는 원래 이래. 보내줄 수 있지? 일단 알았어. 나 일 들어가 봐야 돼서 끊을게. 꼭 보내줘야 돼.
카드 연체되면 신용점수 깎이는 거 알지? 꼭 보내줘야 된다. 직후 사무실. 뭔가 좀 수상한데. 이렇게 돈 많다는 사람이 300만 원이 없단 것도 말이 안 되고, 중개료를 줬단 것도 이상하고, 꿈 내용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이대로 결혼하기엔 너무 찝찝해. 일주일 후 카페.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백수던데요. 도둑으로 잡히는 것도 여태 없고 하는 거라곤 인터넷 게시물에 글 올리는 거밖에 없던데 뭐 그것도 작가라면 작가라고 말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방송 작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산도 없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 이 여자분 아세요? 네? 어, 어머니가 여긴 왜... 어머니요? 아니 이 여자분이 계속 남자분 집에 들락거리더라고요. 몇 번 손잡고 산책 가는 것도 확인됐고요. 사이가 되게 친밀해 보이던데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누가 봐도 모자 사이인 것 같아서 남자분도 엄마라고 부르던데요. 네, 엄마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제 시어머니거든요. 가뜩이나 남편이 꿈에서 어머니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심란했는데 이건 또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업계에 그런 사연으로 의뢰주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리고 고인이 꿈에 나와서 한 얘기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조사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참에 남편분 말이 맞는지도 확인해보자고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1시간 후 카페. 갑자기 예식장 알아보는 걸 늦추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말에 자리 남은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알아보는 것까지 늦추자고 하면 결혼 자체를 늦추잔 말 아니야? 안 그래도 요새 이상하다 싶었어. 돈도 안 보내주고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근데 오빠는 우리 어머니랑 자주 만나? 집에도 드나들고? 아니, 그냥 약속해서만 만나지. 아주머니 성격 알잖아. 웬만하면 우리 불편하게 안 하려고 일부러 안 부르시는 거. 근데 새삼 그건 왜 물어? 아니, 동네가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해 좀 해줘.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너도 참. 그래도 서둘러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 따라 해외에서 신혼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니까. 나도 어쩌면 내 커리어 다 버리고 가는 걸 수도 있어. 흥, 버릴 커리어 자체가 없는데 뭘. 일단 조사가 다 끝나야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어머니랑은 정말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참는 거야. 어디 네 진짜 정체가 뭔지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연진아. 결혼 미룬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네? 그건 어떻게 하세요? 설마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 아니, 오다가 다 만나서 풀이 죽어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네가 그런 말을 했다며? 그래서 나도 너무 놀라서 전화했지.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알아볼 거 뭐? 아니 내년에 바로 태국으로 가야 된다며. 그럼 무조건 올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알아보겠단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알아봐도 괜찮잖아. 설마 결혼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어? 왜 이렇게 재촉을 하셔? 마치 내가 결혼 미루는 게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결혼 준비 좀 늦게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달복달이시지? 아이 말 좀 해봐라. 우리 상호가 무슨 실수라도 했니? 어? 우리 상호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오빠를 그렇게 친숙하게 부르셨다고. 아니 그게 나도 오다 가다 친해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아무튼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보렴. 어? 곧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요. 다음에 뵐게요. 연진아! 예! 아무래도 이상해. 정말 어머니랑 오빠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후 카페.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랑 결혼할 남자랑 모자 사이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저희 남편 친모는 아니라고요? 예, 확인된 바로는 시어머니 분께서 재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초혼일 때 지금 결혼 염두에 두신 분을 낳았고, 그런 다음에 남편이랑 이혼한 다음에 시아버지를 만나서 남편분이 키우신 것 같아요. 원래 친자는 전 남편이 키운 걸로 보이고, 전 남편은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니까 지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대체 왜요?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거액의 유산을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셨다고 했죠? 제가 조사하다가 들은 건데, 시어머니가 재혼한 뒤에 몇 년에 한 번씩 거액의 돈을 전 남편에게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따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아마 현 남편 재산에서 가로챈 것 같은데, 이제 가로챌 돈도 없으니 고객님 돈을 탔냈던 것 같은데요. 결혼 예정일 분을 더 조사하니까 친구분한테도 자기 부자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제 그냥 백수가 아니라 돈 많은 백수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던데요. 친구들은 부자 여자가 눈이 삐었냐고 안 믿는 눈치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그렇게 유산이 어떻게 됐는지 물은 거였어? 300만 원도 없는 것도 백수로 지내서 그런 거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왜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모인 걸 속였지?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조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결과적으로는 남편 말이 다 맞았네요. 그날 저녁 시댁. 계속 연락도 안 되다가 여기서 보자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러게 말이다. 나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하고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오빠, 어머니 불러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불러보라니? 글쎄 어떻게 부르냐니까? 한번 불러보라고.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차차 어머니라고 부르려고. 어차피 너한텐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친어머니가 아니라 오빠한테 친어머니잖아. 내가 친아들을 두고 딸 노릇을 하려고 했네? 뭐? 아니, 그게 무슨... 연진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은 죽었잖니. 그건 당신 진짜 아들 아니잖아요. 당신 진짜 아들은 여기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시키려고 한 거잖아. 내 재산 노리려고. 우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숨겨진 아들이랑 며느리를 이어주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오빠가 꿈에서 그렇게 울었네. 재혼한 뒤에도 거액의 돈을 몇 번 가로챘다고 하던데 이제 나한테서 가로채려고 했어? 너도 그래서 네가 직구하겠다고 했니? 대체 그건 어떻게 한 거야? 설마 내 뒷조사했어? 그래. 내 남편이 꿈에서 절대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당신도 자기 친엄마 아니라고 더 이상 당하고 있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럼 지금 꿈꾸고 그런 거야? 난 또 뭐라고. 연진아, 우리 아들이 잊지 못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 그럼 진짜 아들이 아니란 건가요? 그래, 아니지. 아유! 엄마 괜찮아? 엄마 맞네. 위급할 때 부르는 게 진짜잖아. 그래도 효자로 키웠나 봐요. 엄마 살짝이라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엄마라고 부르네. 너 진짜 이럴래? 됐고, 여기 조사한 내용 다 있거든? 니들 모자 관계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까지 다. 네가 작가도 아니고 그냥 백수였던 것까지. 야, 네가 작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작가야. 어이가 없어선. 아휴, 그러니 300만 원이 없지. 곧 경찰이 조사하러 올 거거든? 가서 조사 잘 받고 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판을 짠 게 당신이니? 연진아, 내가 미안하다. 난 그저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준우 키우느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줬거든.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잖니? 그냥 내 아들이랑 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절대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글쎄, 당신 아들은 나 부자 여자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이제 지도 부자 백수 될 수 있다고 말이야. 난 당신 아들한테 유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자인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 연진아, 내가 설명할게. 그게
내가 그냥 허세 부린 거야. 나 정말 몰랐어. 너 왜 내 아들 싸대기를 때려? 이제 아들이란 소리 자연스럽게 하네. 날 농락했으니 이 정도는 달게 맞아야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니들 검은 속내를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뭐 소송장 올 테니까 법원에서 봐. 연진아!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이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여기서 들키면 어떡해. 그러게 말이다. 꿈에 왜 그 자식이 나와가지고서는. 아니, 넌 고작 꿈에 나온 애한테 빌릴 정도로 신뢰를 안 준 거야? 내가 잘 구워 삶으라고 했지? 아니 난 충분히 노력했다고. 엄마가 하란 대로 했어. 근데 이게 뭐야? 소송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싱거울 것 같은데. 나는 괜찮겠지? 이 와중에 엄마 괜찮을지만 생각하고 있어? 아유 그래. 엄마가 왜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나 했다. 늘 이런 식이지? 나 잡혀가기만 해. 다 엄마가 시켰다고 할 거니까. 아유, 이 망할 놈이 자식 같은 이라고. 이를 어쩌면 좋아. 유산 좀 받아보려다가 법원 들락거리기 생겼네. 아유, 좀 좋아. 1년 후.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아들을 결혼 사기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흥신소 업체에서 준비한 자료로 충분히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게 없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끝나게 됐죠. 소송 과정에서 남편 친척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계모가 대놓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많아서 친척분들이 말리고 그랬대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할 때는 친척분들이 그래도 계모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어차피 결혼 후에 잘 만나지도 않을 거고 알아봤자 저만 불편해진다고 그냥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높은 걸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돈 많이 벌어서 친한 척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준 뒤에는 애가 좀 짠순이 같다고 험담도 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 왜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불편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남편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송이 끝난 뒤로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아요. 이미 태국에 와 있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더 외로울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남편을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